의 뉴스들은 잘 됐다 고소하다는 자 이쪽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내분이 일어나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단일화는 네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경선 때도 계속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을지문덕이라고 한다거나 뭐 쌍수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단일화에 있어서의 강점을 김덕수를 하기도 하고 네, 그죠? 김덕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단일화에서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할 때도 후보가 되면 즉시 단일화 하겠다에다가 뭐 피켓을 들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신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거죠. 단합할 것이다. 네, 단일화에 대한 확신도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니까 바로 잡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네네. 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 뭔가 강요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의사소통에 어떠한 오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게 권력 다툼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양쪽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지금 특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당직에 대해서 사실 이제 비대위에 대해서 지금 해체 이야기까지 오늘 김문수 캠프에서 나왔으면 차라리 후보가 되고 나서 캠프를 아예 처음부터 초장에 해체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해체할 거면 초장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무총장이라는 직, 당의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관여가 되어 있는 직인데 사무총장만 교체를 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당권을 노리고 지금 갈등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생긴 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딪히는 지점들이 이미 권력에 대한 욕심 같은 게 분출이 된 것이고 근데 이게 김문수 후보 개인의 판단이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의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무총장직에 대해서 원래는 장동혁 의원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장동혁 의원을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장동혁 의원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이 갈등의 트리거가 됐었던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 한 가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아예 비대위를 해체하고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당권과 뭐 이렇게 대권을 함께 이제 쥐고 운영을 할 것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지 왜 그 직 하나만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생기게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 당에서는 이해 안 가는 장면들이 윤희숙 의원 같은 분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죠.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이 후보 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후보 교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도 하고 지금 경선 치러서 전당대회까지 해서 후보 확정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후보를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후보 교체를 누가 제일 먼저 꺼낸 거예요?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공식적으로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일단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후보 잘못된 뽑아놓고 거죠. 갑자기 후보 교체로 나오면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경선이라는 그리고 거. 그것도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으로 언행을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던져가지고 근데 그런 건 소신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걸 소신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한동훈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런 거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기사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갈등이 촉발된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각각 이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지난 대선 때 선거 경선도 겪어봤고 중앙선대위에서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치러봤고 그때 당시 제가 중앙선대위에서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12월 말부터 쭉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보십시오. 본선이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12월 6일에 후보가 이제 발대식을 해서 3월에 지금 선거가 있었으니까 3개월이 있었고 지금은 3주 남았거든요. 3주 남았고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에 인용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 대선인 상황이고 탄핵 대선에서 여당인데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분명히 있었고 후보가 결국에 확정이 됐는데 무슨 2위 후보로 바꾸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가 확정이 됐을 때도 이 후보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지금 단일화가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결국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이제
독대를 한 거잖아요. 네네, 독대를 그렇죠. 해서 지금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별 이야기가 없었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 일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 일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센 워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워딩이 나왔느냐면 제가 아까 봤는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등록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불러냈느냐라고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강한 워딩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것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뒤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느 정치라는 거의 속성 자체가 갈등이고 권력을 위한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갈등은 어디에나 있는데 민주당은 그걸 외부로 노출시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주말 동안 있었던 장면 중에 당황스러웠었던 것은 갑자기 사무총장만 체리피킹 한 상황도 이상한데 원래 이제 1박 2일로 대구 경북 일정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대구에 또 찾아가니까 또 그 일정을 다 취소하고 또 서울로 올라오니까 또 같이 서울로 올라오고 또 집에 찾아가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집에 찾아가고 이런 장면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좋겠느냐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탄핵을 당한 여당의 입장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고 3주 남았는데 이렇게 서로 무슨 잡기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오늘 하루에만 해도 이재명 관련 기사들은 쏟아졌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있지만요. 이재명 오늘 공약 발표했죠. 인플루언서들 만났죠. 뭐 했죠. 그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무소속 후보이긴 하지만 이 두 분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게 결렬됐다. 협상 결렬됐다.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둘이 이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과연 이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지켜보는 시청자분들도 금방 이렇게 우리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듣는 순간에도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국힘 전원 사퇴해라. 너희들 뭐하냐? 김문수가 더 낫네. 뒤통수 김문수를 하기도 하고 김계리보단 백지원. 이걸 갑자기 또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께서 답답하고 화날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아마 기분 좋은 분은 이쪽 민주당 쪽이었죠. 아이고 저렇게 네 분 일이나 잘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답답합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다고요? 김문수 후보가 원래는 먼저 꺼냈대요. 자기가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 양비론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은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원래 은행 일치하도록 해야죠. 내가 원래 후보 되면은 단일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되면은 단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한동훈 안 한다고 막 했었죠. 그렇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래. 이 단일화라는 전제하에 김문수 너한테 표를 몰아줄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내가 1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단일화라는 전제하에 내가 1등 했구나 라는 책임감과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좀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그 의지를 굽히면 안 돼요. 많은 국민들께서 어이구 1등 하지만 마음 변했네? 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이구 지 잘났다고 하네? 이런 보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쌍권 보고 있나? 너희들 때려쳐 임마!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하냐고. 예를 들면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면 1등 했다. 그런 마음 있다 치자. 그럼 일단 8강, 4강 1등 했잖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지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모든 권한도 당 규정에 그렇다면서요? 후보한테 모든 걸 사무총장이들 다 몰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김문수 후보 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쌍권이 마음에 들은지 안 되지 마음 들고 한도를 떠나서 후보를 밀어줘야 되잖아. 당연히 그게 당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보니까 한덕수가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김문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쌍권 잘못한 거야.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뭔데 쌍권 국민이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대통령 탄핵될 때도 안 났었잖아. 대통령 사례 났었냐? 뒷점졌잖아.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쌍권이 진짜로 이러면 국민들부터 쌍이 얻어먹는다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간에 우리 내부 이야기를 바깥 쌩에 나오면 안 된다고. 우리 교통정리를 못해 얘들이. 이제
캠프 측에서 말 흘러나오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캠프 하고. 측에서 이쪽 막 흘러나오니까 이쪽 주장, 당연히 캠프 쪽에서는 자기 이익을 또-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좀 국민의힘 최고 잘못이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어요. 편들고 지지 반대가 아니고요. 한덕수 후보는 뭐나 했냐면은, 자, 내가 국무총리 하다 어쨌든 때려치우고,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는 뭐, 표명했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뭐, 나라가 싸우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한덕수 후보 나오면서 세 번이나 후보 단일화 제안했어요. 그리고 조건 없다. 뭐, 결정한 대로 할게. 라고 했어요. 쿨했어요.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더 성공을 날린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할게. 이래 됐거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뭐라 했냐면, 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규정한 줄 알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다 지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덕수 후보가 쟤는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하자라고 했잖아. 조건 없이.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님들이 어제 지방 갔다 와서 올라왔자 와서는 그래 오케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대했지 않습니까? 기대했는데 당에서 문제고 그다음에 양또 이제 캠프가 있잖아요. 캠프 쪽에서는 제가 또 양쪽 다 전화를 했어. 사실은요. 한덕수 후보 쪽 캠프도 내가 확인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또 확인했는 게 뭐 의지가 어떠냐? 저녁에 대담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없이 그냥 임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당연히 제가 물었거든요. 뭘 물었냐면 자, 둘 중에 한 사람을 단합해야만 반 이재명 뭉쳐서 이길 수 있다. 누가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캠프 쪽에서는 그런 순간에 후보 우선이냐 국가 우선이냐 하니까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러면서 캠프의 그 핵심 이분은 그래도 우리는 참모인데 우리 후보가 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원론적인 거는 맞지만은 더 국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현재 저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뭐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대권뿐만 아니라 당권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당권에. 이미 이제 대통령은 이제 6월 3일 지나고 나면 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거든. 그때 되면 이제 지방지자체 공천권을 행사하잖아. 당권 지고 나면은요. 당을 또 장악하려는 거지. 오래 가잖아. 이거는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권력 싸움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면이 좀 보입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쌍권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야 지금 무조건 뭉쳐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어제 권성동 밤에 비대위원장이 한밤중에 또 김문수 후보 집을 찾아가는 뭐 정성이 있는데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붙여서 저는 금방 1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단판할 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쌍권 이쪽 입장에서는 아까 김문수 후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단판 넣어놓고 난 뒤에 오면서 기분 나빴다. 단판하러 오기 직전 5시 몇 분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차피 결렬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뭐가 되겠어요? 한 번 더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호에서는 쌍권을 비롯해서 사람이요 이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또 중요하잖아요. 명분도 필요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4강, 8강, 4강 올라갔잖아. 그러면 최소한 야 수고했다. 당신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내가 김문수라도 아니 뭐야 이거 씨 내가 장난했냐? 아니, 야 뭐하러 이래가 후보 교차하자고 후보 이런 말 나오면 뒤집어지죠. 다 때려치우고 아마 홍준표 심정과 비슷해질 거예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가버렸잖아요. 같은 심정일 거예요. 뭐냐? 어쨌든 그렇고요. 저도 좀 말씀을 네,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4강일 때부터 홍준표 후보보다도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던 국회의원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선택했던 전제가 단일화 때문에 이제 그렇죠. 지지 선언을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계신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파워게임이 원래 정치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 정치력이 떨어진다, 이 당 자체가 라고 느낀 것은 특히 김문수 후보 측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김재현 최고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굳이 기사화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여기저기 흘리거나 기사화할 필요가 없이 커튼 뒤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율을 사전에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미 2강이 확정이 됐을 때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일화 작업 같은 것도 사전에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화합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단기간 안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사전에 아무것도 조율하지 않았나 봐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잡기놀이 하듯이 서로 따라다닌다거나 뭐 회피한다거나 이 말 저 말 이제 기사에서 단독 이렇게 터져 나온다거나 이런 양상이 우리 당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내부 파업 게임 없겠어요.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노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정 싸움 같은 거 노출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감정 싸움 노출하는 거 그냥 심파극 찍는 거예요. 본인들 감정 배설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날 뭐 운다거나 감정 배출하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바꿀 수 있습니까? 문재인 암기 때 나라 망쳐놓은 거 본인들이 울면은 그 법 바꿀 수 있나요? 지금 그런 문제의식이 없고 다들 슬퍼한다거나 그냥 본인의 감정에 젖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감정 싸움하고 그냥 이런 기싸움하는 게 솔직히 너무 유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출마 취소까지도 이야기를 하겠다, 출마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럴 거라면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접촉해서 교통정리를 미리 해놨어야죠. 왜 또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지지율 20, 30%까지 올려놓은 사람한테 이제 와서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굉장히 없어 보여요. 막 욕심에 본인들이 이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를 견제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보수 진영에 있는 후보 둘 다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당 지도부를 하든 비판이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당 지도부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또 임명직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공격받는 게 뭐 내각제 프레임이나 이런 걸로 받고 있죠. 근데 한덕수 후보가 본인은 내각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프레임 하나를 생각하면 내각제에 지난 대선부터 반대했던 건 또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부터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과 내각제를 선동하는 당내 세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이슈가 되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내각제를 사실 반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의 행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법들을 바꾸고 체계를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도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따라오는 모든 지금 법안 바꾸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탄핵 반대 정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젠다를 여기서 우왕좌왕한 사이에 지금 좌파들이 민주당에 선점을 해버린 것이고, 우리가 사법 카르텔 비판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법 카르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무관심층이라거나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쪽이 훨씬 더 노련한 거예요. 저기가 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 지금 이제 당무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당무 우선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무 우선권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한동훈처럼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선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계산이라거나 감정 다툼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후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한 명으로 지금 압축하자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지금 압도적인, 이번에 여론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론에서도 한동훈 후보 이기지 않았나요? 그러면 당원 조사를 하든 여론 조사를 하든 어떻게 됐든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약체처럼 또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 직전에 했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는 한 자릿수였어요. 뭐 한 3%, 3, 4% 나오는 후보였지만 그거라도 끌어모아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삼고초려 하고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손까지 잡고 이렇게 손 잡고 나왔어요. 손 잡고 나오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직 주고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 인사권한까지 거의 줬던 것으로 저는 파일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비용을 소모해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전에 하는 거는 이제 후보가 출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힘을 모을 수 있으면 모으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거나 내각제를 위한 선언이라고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아주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 없죠. 대선 승리해달라고 하셨는데 대선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더라도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재명의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이재명은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를 개헌할 사람입니다. 그럼 8년 동안 이재명 암흑기, 문재인 암흑기 우리 5년 겪는 동안 나라 얼마나 망가졌죠? 그럼 8년 동안 이재명 암흑기, 문재인보다 훨씬 더 하드코어일 텐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식 낳고 애기 낳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키울 때 되니까 또다시 암흑기를, 공사나 암흑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시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이권이라든지 권력 때문에 기싸움하는 분들이 너무 저는 이제 답답한 것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당권이요? 지금 대선에서 지면 당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공천권 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이재명이 입법부, 사법부 점령했고 이제 행정부까지 점령하면 다음 지방선거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다들 좀 제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가지고요. 백지원 우리 대변님은 이렇게 밑에 댓글이 주르륵 자동 올라가는데 제 거는 안 올라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고쳤습니다. 네. 이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만, 우리 백 대변인 워낙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도움도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되는 것 같고, 탄탄하겠구나. 뭐 탄탄은 맞죠. 현재까지. 그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 간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단순 계산으로는 빨리 1대1 단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빨리 단일화해서 이번 주말까지가 기한이잖아요. 일요일 되면 나면 이제 저게 나오죠. 투표 용지가 인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5월 10일 토요일까지 사실 단일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아시는 대로 기호 2번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단일 안 된다면 한덕수 후보는 저 8번, 9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실망할 거고, 보수파 이거 뭐냐, 나와 있다. 5월 10일 이전에는 저는 될 거라 믿어보거든요.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2번하고 9번 나와 있다가 막판에 가서 또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좀 오랫동안 내분과 그러면 선거운동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단합회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필패 전략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이 5월 7일이니까 8일 내일이잖아요. 일단, 오늘은, 후보 간에 1대1 단판은 결렬되고, 그리고 8, 9 이렇게 해서, 또 기회 남아있죠. 5월 10일 이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요. 결국에는 반 이재명에 대한 정서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뭉칠 거라고 보고 또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정치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두 분 다 대통령직에 대한 것만은 그 욕심이 없는 권력만 찾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두 분 다 선한 능력 있는 선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잘 합의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이루고 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 끝까지 돕겠다. 이래서 국민들한테 한번, 왜냐하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막 이렇게 당장에 싸우는 모습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뭉치자 하면은 저는 국민들도 그래 맞다 이렇게 지지할 거라 저는 믿어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내부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싸우다가 그저 화끈하게 또 합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게 제 소망의 바람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존심 안 상하도록 한덕수 후보도 총리직 내려놓고 후보로 나왔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라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당에 대해서는 존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지만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벌써 시간 너무 잘 가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조금 혹시 더, 우리 PD님 그 댓글에 대해서